네, 안녕하세요. 강남 박공입니다. 오늘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급하게 중요한 부분하고 결론 부분만 제가 정리해가지고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랑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가 한 번에 다시 또 묶였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요, 서울에 지금 4개 자치구 제외하고는 그동안 규제지역이 아니었죠. 근데 21개 자치구가 추가로 더 지정이 되었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투기과열 지구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과천, 광명, 성남, 그리고 수원, 안양의 동안구, 용인의 수지, 그리고 의양, 그리고 하남, 여기까지 지금 적용이 되었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찍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찍힌다는 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갭투자가 아예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627 대책에서 이루어졌던 뭐 조건부로 이제 전세 대출이 안 되고 뭐 그랬던 거를 완전히 이제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아예 실거주를 다 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렸습니다. 사실상 조정대상 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때문에 제일 세게 묶였기 때문에 실거주가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의 의도를 한번 보면 결국은 갭투자를 억제하겠다는 거고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으로 유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수도권의 핵심 지역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나라에서 1급지를 찍어버렸죠. 네. 이제 강남 3구에다가 용산구가 완전히 1급지였고 이제 나머지로 오르는 순서가 이제 서울 그리고 경기의 경부선 라인 따라서 그리고 학군 좋은 안양 그리고 의왕 하남 교통 좋은 이런 쪽으로 또 흘러가고 있네요. 너무 예상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사실 풍선 효과를 불어일으키는 거거든요. 자, 사실 세세하게 좀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 대출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뭐 청약이나 아니면 뭐 분양권 전매에 대한 규제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이나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갭 투자가 막히고 실거주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대출 여력이 축소가 됐고 금융 규제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대출 줄이겠다. 부동산 산다고 돈 빌리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이 1.5%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인상한 상태로 계산을 하게 됐었죠. 이걸 3%로 상향을 했어요. 금리 상승에 대비한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 규제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1주택자인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건데 내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이건 DSR을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있을 때 너 전세 굳이 왜 살아 이런 거죠. 은행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이라는 내용인데 쉽게 말해서 지급 준비율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에서 주담대를 빌려주려고 할 때 예를 들어 1억을 빌려주려고 했을 때 기존의 15% 그렇게 하면 1,500만 원이죠. 그 돈은 네가 너의 자본으로 가지고 있어 라는 건데 이제는 1,5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5% 향상해서 20%로 상향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이 돈 더 많이 빌려주려고 하면 너네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돼. 라는 거겠죠. 근데 은행이 갑자기 본인들의 자금을 크게 늘리는 게 쉽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주담대 덜 해줘라 라는 뜻이겠죠. 이주비 대출 한도는 기존의 최대 6억으로 대책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인데요. 15억 이하는 기존의 627 대책과 동일하게 6억으로 가는데 15억을 넘어가는 초과하는 것부터는 4억, 25억을 초과하는 경우 2억으로 대출이 확 줄었습니다. 근데 25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분들이 이미 규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DSR도 그렇고요. 뭐 큰 효과가 있을까 싶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한국은행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 돈이 부동산으로 쏠려가지 않기 위해서 대출을 굉장히 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가 아니면 너네 갭 투자든 뭐든 사지 마 라는 거고 사실상 실수요도 많이 차단을 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빠르게 결론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 한마디로 정리하면 압축형 규제예요. 서울의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고요. 경기의 핵심지까지 동시에 규제망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출 여력도 한꺼번에 조여졌어요. 지금부터 이 정책의 시장이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은 갭 투자가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바로 실거주 중심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단순히 허가받고 거래한 수준이 아니에요.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기기 때문에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과 경기 주요 도시들이 포함되면서 이제 수도권 핵심지의 투자 수요는 거의 차단이 되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사실 아파트 시장의 투자 수요만 흘러가는 게 아니죠. 네. 실수요도 큰 폭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도 충분히 수요가 이끌어왔을 때는 분명히 아파트 시장에는 또 상승 여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규제한 지역이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이죠. 풍선 효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늘 적응을 하죠. 규제를 피하려고 하면 자금은 규제가 약한 곳으로 반드시 이동을 합니다.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바로 유동성이 퍼질 가능성이 높았던 지역이었어요. 결국 그 돈들은 그 옆 동네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규제 지역 바로 인접한 비규제 지역, 즉 그 바로 옆에 있는 중저가 지역들이 새롭게 또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스타일이 정말 압축적이고 강도 높은 조치를 이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정부가 이번 대책은 과거 정부와 달리 한 방에 좀 몰아치는 스타일이라는 거를 진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 정부들이 두 번, 세 번의 단계에 나눠서 하던 규제들을 한 번에 탁 몰아서 묶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저는 읽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늘 정부보다 빠르게 적응하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대출을 조였지만 결국 우회 대출을 통해서 자금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지금 내수 시장은 여전히 약하고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강력한 규제지만 실제로는 우회 대출이나 사람들이 또 탈로를 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막아놓는다고 해서 이게 단번에 이제 수요가 막힐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요, 투자에서 실수요로 방향을 전환하라 이런 메시지로 강력하게 읽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이나 뭐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위축이 발생을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풍성 효과 그리고 이 유동성의 흐름에 있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은 막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갭 투자는 막혔지만 시장은 다시 적응을 할 거라는 거예요. 시장은 갭 투자만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실수요로도 충분히 오르는 게 바로 아파트 시장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오히려 임차 수요의 실수요 전환이 좀 빨라지고 규제 바깥 지역이 새로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의 아파트 상승장들은 다 이런 식으로 흘러왔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규제의 강도보다는 참여자들의 신뢰와 기대로 움직이니까요.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강화해도 사람들은 오른다고 믿는 순간 다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된 10월 15일 대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의 심리와의 싸움이 시작된 시도탄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앞으로 규제가 더 나오거나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또 영상 제작해서 여러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